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2월 셋째 주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를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2월 셋째 주에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구조는 2월 16일에 자, 금성이 알게니브라는 별을 만나요. 이거는 페가수스 자리 감마성입니다. 그래서 알게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밝은 별은 아닌데 유효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뇌 회전은 무지하게 빠른 그 상인과 같은 캐릭터를 가진 별입니다. 영리하고 임기응변도 좋고, 근데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얼마든지 등쳐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능한 비즈니스맨과 악덕 장사꾼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뭐 굳이 말하자면 흉성입니다. 예, 예. 자, 그런 흉성에 가까운 알게니브지만요, 금성하고 만나면 비교적 이제 순화돼서 잘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해서 돈이 꽤 들어오는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괜찮은 계약을 맺었다든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래처를 어렵사리 뚫었다든가 흑자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분점을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든가 기분이 좋죠. 당연히 이러면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우쭐해지면서 통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팍팍 쏘면서 선물도 많이 주고 술자리도 많이 가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통큰 누님이나 이제 통큰 오빠가 되면서 사치나 유흥에 빠지기 쉬운 게 그 금성 알겐잎 조합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겨워서 뭐 가끔 쓸 수도 있죠.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와 동시에 다른 눈으로는 장고를 살피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럼 큰일 나죠. 자, 그리고 하루 후에 17일 2월 17일 됐을 때 수성이 이게 RX 그 리트로그레이드 표시거든요. 역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수성이 역행에 들어가면서 정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지하면서 순행이 역행으로 뒤집히는 그런 날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수역이죠. 그래서 수성 역행이 2월 17일 시작을 해서 물고기 12도에서 역행을 하거든요. 3월 10일 물병 28도에서 역행을 끝내고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22일 거의 한 수성의 역행은 3주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자, 뭐 수성 역행이 뭐 악명이 높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악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어떤 전체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수성 역행할 때 의사소통이나 이동, 유통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늦어진다든가 하는 건 실제로 그런 빈도가 좀 늘어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놨는데 답변이 평소보다 너무 늦는다든가. 자, 민원 신청을 해놨는데 보통 이게 3일짜리에 3일 내 처리돼야 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든가. 자, 멀쩡히 잘 오던 택배가 자, 두매산골에 잘못 갔다가 2주일 만에 겨우 배송이 된다든가. 자, 업데이트한 후에 컴이 잘 안 돌아가거나 스마트폰 기능 중에 오류가 생겨서 작동을 안 한다든가. 그리고 열차나 항공기가 연착으로 약속에 늦는다든가. 자, 이사를 가야 돼요. 이제 집을 골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대방 사정으로 자, 계약서 쓰는 날이 일주일이 늦춰져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집을 빼줘야 돼, 빨리. 이제 되게 촉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렇게까지 이제 달갑지 않은 그 수많은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수성 역행하고 관련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행성이 역행이라는 게 행성의 위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되게 가장 건강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성의 능력하고 경험치가 충분히 쌓여서 평소하고는 다른 뭔가를 해볼 만한 그런 역량이 됐을 때 행성의 역행이 비로소 시작이 되거든요. 이건 고전 점성술의 이제 행성의 위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러니까 다 커서 체력하고 정신력이 극점에 달하고 배울 것도 다 배워. 교육도 다 받고 사회생활도 좀 해서 경험치도 쌓여져. 아, 이제 정말 남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해봐야겠다. 딱 이게 인간의 일생에서 딱 그 정도가 되는 게 행성의 위상에서 행성이 역행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하고 의욕 넘치고 능력 있을 때 행성이 역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의 능력치가 경험치가 최상에 달했을 때 역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소하고 다른 뭔가를 역행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행할 때는 못해. 그러니까 평소 하던 일을 계속 하다가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역행 때.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역행 때 평소하고 다른 시도를 하면 생각 외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이라는 게 원래 담당한 영역이 지적인 활동, 공부, 학업, 시험, 거래, 계약, 장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대로 일과 하는 대로 이제 평소 하던 루틴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다 보면 뭔가 일이 안 풀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늦어져요. 그래서 짜증이 나겠죠. 그러나 내가 일상적으로 원래 하던 일이 아닌 거를 하다 보면 혹은 하던 일이라도 평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해보면 그런 시도를 반복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다고는 해도 그 결과가 예전보다 되게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공장 생산 라인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냥 공장 돌리기만 하면 원래 하던 대로 다 찍어낼 수가 있어. 그러나 수성, 그러니까 행성이 역행 때는 그게 아니고 그 원래 갖고 있던 라인이 아니고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도전을 할 땐 당연히 돈이 들지. 그리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니까 실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이 덜 드는 그리고 훨씬 더 괜찮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을 그 모델을 새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험에 그 시도에 성공했다면 그 공장은 예전과는 좀 더 많은 생산성을 지니게 될 거예요. 어쨌든 행성의 역행이 원래 그렇습니다. 수성의 역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택해서 시도해 보기를 반복하다 보면 준비된 자한테는 성과가 돌아올 거예요. 물론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어설픈 자한테는 고생만 하다가 끝나겠죠. 원래 새로운 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역행, 수성의 역행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2월 20일에는 자, 금성이 고속으로 이동을 하다가 알페라츠라는 별하고 만납니다. 알페라츠는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성이에요. 그래서 12사인으로는 양자리, 그러니까 백양궁이죠. 백양궁에서 가장 밝고 유명한 별이 이 알페라츠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련되고 예술적 감각까지 다 갖춘 어떻게 보면 좀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캐릭터인데요. 근데 문제는 경쟁이 붙었을 때 이기적으로 굴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쏙 사라진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그만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길성입니다. 그래서 학계나 예체능계 엘리트들의 천궁도에서 알페라츠는 되게 자주 발견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말론 블란도 같은 거의 신화적인 배우한테 알페라츠가 중심이 되는 별입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알페라츠가 만나면 자기 사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사교계의 명사같이 되죠.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되게 그 앞뒤의 밸런스가 좋은 생활이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뭐, 그러니까 그 우리 일반인들이 뭐 연예인들 만나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의 범주에서 각 분야에 이름난 사람들 있죠. 잘한다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후원자를 접하기가 되게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체능계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말하자면 이제 이때쯤에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약속을 잡거나 행사를 준비한다든가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친교를 다지고
인맥을 형성하기 되게 좋은 날입니다. 뭐 지난번에 목성이 아셀라 만나는 그거랑 좀 더 비슷한데, 이 금성 알페라치 조합은 그 목성 아셀라처럼 그렇게 뭐 각 잡고 예의 갖추는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더 친근하게, 그러나 약간 좀 인간관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렇게 이날 금성 알페라츠랑 관련 있는 모임에서 엮인 사람들하고는 나중에 그 사람들 덕에 금전적인 이득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그 소수만 아는 좋은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흘려 듣는다든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 금성의 타임로드인 분은 2월 셋째 주하고 넷째 주에 좀 달릴 필요가 있어요. 2월 넷째 주에도 괜찮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셋째 주부터는 활동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날인 21일에 화성이 염소 자리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폴리스란 별하고 만납니다. 이 폴리스는 궁수 자리의 뮤, 되게 좀 넘버링에서 떨어진 별이거든요. 박지는 않지만 동양천문에서는 남두육성의 일원인 칠살성으로 분류가 되는 별이에요. 그래서 작은 레굴루스, 사자자리 알파성인 레굴루스의 작은 버전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장군성이고, 험하고 격한 일을 하지만 생각보다 규율이 잡혀서 안정적인 별입니다, 이건. 그래서 말하자면 고유의 장교 같은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성의 폴리스하고 만나는 날에 흉사가 생긴다기보다는, 폴리스가 완전히 흉성은 아니거든요. 흉사를 벌이기에 적합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정당한 이유로 남과 싸울 일이 있으면 이날에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항의한다든가, 임금 체불이 벌어졌을 때 신고한다든가, 자, 금전적인 손해를 누가 나한테 입혔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한다든가. 자, 평소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나 이날은 맘 잡고 목소리를 높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선을 넘어가면 정당한 분노가 아니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갈구는, 소위 말하면 이제 블랙 컨슈머 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개진상질이죠. 그런 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폭력성을 엄한 사람한테 표출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한다, 화성하고 폴리스가 만난 날에. 그러면 이제 그 후과는 본인이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폴리스, 칠살성은 규율을 담당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과오를 저지른 자를 벌하는 그런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어가가지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그런 폭력성, 그런 분노를 바라게 되면요, 사정 봐주지 않고 가차없게 처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날에는 행동을 하되, 액션에 들어가되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게 되면 바로 백래시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상식적으로 올바른 일을 할 때는 이날을 믿고 활동하셔도 좋습니다만, 선을 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네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월 셋째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